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 실장입니다. 진짜 또 간만에 영상을 찍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 영상에 373번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거는 아마 375번으로 갈 거예요. 374번을 찍어놨는데 아직 못 올렸고 375번이 먼저 올라갈 겁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새낙을 이제 앞에 나왔던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해서 가장 중요했던 윗벽 아랫벽이라든가 글러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저 글러브의 구조, 저 깊다, 얕다, 넓다 그런 개념 같은 거 설명드렸고, 볼집과 포켓은 다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글러브 매 만지는 법도 올려놨었죠. 자, 어떻게 1, 2, 2, 1. 자, 인체 신비 관절을 근거로 해서 1, 2, 2, 1. 즉 관절 번호 1번, 2번, 3번. 네. 오늘 할 얘기는 어찌 보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글러브의 세로와 가로, 즉 세로형 글러브, 가로형 글러브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찌 보면 또 다른 변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유튜브를 할 때 아니면 제가 글을 썼을 때 포수 미트 편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횡가다, 종가다. 기억나세요? 가다라는 표현은 좀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뭐 횡형, 종형, 타태욕고 기억나시죠? 뭐 수직형, 수평형, 뭐 세로형,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혼재돼서 써요. 그래서 그것도 용어 정리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가로형과 세로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글러브에서 가로, 세로가 들어간다라는 거, 앞에 내용들이 어찌 보면 약간 방정식과 같은 내용이었어요. 공식을 대입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공식들을 접목시켜서 글러브에 갔다면, 이제는 지금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그래프예요. 시한적으로 그 숫자를 그래프에다 표현을 하잖아요. 수를 선으로 표현하고 점을 연결해서 선으로 하고 곡선이 되고 만나고 2차, 3차가 되듯이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2차 함수, 2차, 3차 함수가 되듯이 이제 그래프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가로, 세로를 잘못 이해하실 경우에는 또 어마어마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 있는 새낙을 영상, 그리고 최소한 인체의 신비든 봐주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유튜브를 못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혀요. 저도 설명을 하다 보면 계속 개념만 설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통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지금의 내용이 황금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맞는 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글러브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좀 더 뭐랄까 디테일한 이런 포인트가 아닌 좀 약간 조감하는 느낌으로 글러브를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영상들 새낙을 충분히 보세요. 글러브의 구조, 볼집이 다르다,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뭐 백핸드 롤링, 피노키오 캐치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내 글러브 테스트하는 법. 그래서 사실 348번 영상에서 글러브를 검증하는 법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였죠? 글러브를 친다, 받는다, 잡는다, 받는다. 그렇죠. 치는 드릴, 받는 드릴 설명드렸었고, MMA에서 글러브가 이게 아니라 면을 보여준 게, 앞으로 나라에서 팔꿈치 접어서 이 면으로 이게 MMA에서 캐치볼 할 때 면을 손목을 스쿼시 세운다가 아니라 면을 보여준다. 이것까지 다 설명드렸어요. 이 이야기들의 모든 근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땅볼 잡을 때 각도, 글러브 각도, 즉 지면과 내손가락이 수평된다. 즉 캐치볼이 이거면 땅볼은 이거다. 제가 글러브 모양을 어떻게 보고 있었죠? 캐치볼이 이거다, 땅볼이 이거다. 뭐 하고 있죠? 즉 글러브는 가로 방향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 결정적으로 이제 찍어야겠다라고 했던 게 얼마 전에 왔던 글러브예요. 이 글러브가 계기가 된 거예요. 자, 미즈노 프로 오더고요. 개인 오더시고요. 이거 업체에서 가공받은, 그리고 길들였다 그래서 들고 나가자마자 에라를 한 2개 하셨다라는, 네, 저희 손님 글러브 6년 만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6년 만에 글러브를 사셨죠? 그 전에 쓰던 글러브는 구보타 좀 작은 글러브, 6PS인가 6GS인가 아무튼 엄청 작은 글러브인데 그걸로 잘 쓰셨어요. 왜? 선출이니까. 근데 이 글러브를 받았는데 공이 다 튀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렇게 돼서 오는 글러브들이 너무 많아요. 난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면 여기서 이제 더 넓혀서 이렇게 돼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글러브들이. 항아리, 나팔꽃, 운동장.
자, 그게 제가 잘못됐다라고 십수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글러브가 가로형이다라는 것부터 우리는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인체의 신비를 보면 공을 잡는다, 엄지표, 엄지가 공 잡는데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새끼 때, 약지 때,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랬을 때 검지중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럼 아랫벽이 뭐다? 여기. 그럼 윗벽은 뭐다? 위에. 그래서 손가락 끝이 앞을 본다. 엄지의 각도는 뭐다? 새나글에 나왔어요. 얕은 글러브는 통상적으로 옆을 향하고 깊은 글러브는 통상적으로 앞을 향한다. 기억나니? 네,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엄지가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엄지관절은 여기다.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윗벽이 어디죠? 여기. 그럼 아랫벽은 여기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글러브를 꼈을 때 제가 곰발바닥, 소발바닥부터 시작해서 천정놀이부터 시작해서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라는 얘기를 개념을 설명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 글러브가 가로형이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잘못 인지를 하는 부분이 바로 가로형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것과 앞을 봤을 때 여기서 롤링하는 것과 이렇게 돼서 오므리는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즉, 가로형이라는 거는 아랫벽에서 윗벽이 잡히는 거지만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내가 글러브를 딱 쳐다보면 어떻게 하죠? 대부분 보고 오므리는데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인 거죠. 이건 뭐예요? 세로형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가로가 이거면 세로는 포핸드. 그렇죠. 세로가 되는 거죠. 정면, 가로. 백핸드 뭐예요? 세로. 즉, 저 세로와 가로가 같이 가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봉을 잡는다.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옆으로 가면 이게 세로 방향이에요.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백핸드 이거 뭐예요? 세로 방향이에요. 가로, 세로.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이렇게 글러브를 길을 들이는 거. 이유가 뭘까요? 한 번쯤은 업체에서 가공 받으셨던가 아니면 구매처에서 가공을 받으셨던가 아니면 본인이 보고 DIY를 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대부분 쳐다봤을 때 이렇게 세로 방향이 되고 글러브는 오므러져야 된다. 아, 길 잘 들었다. 그 이유는 글러브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본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캐치볼 할 때 이렇게 할 수 없죠? 가로 방향으로 봐야지. 그럼 들어가면 오므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공이 잘 잡혀. 세로 방향으로. 네. 근데 공은 어떻게 되죠? 돌아. 벌써 끈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볼집은 어디로 형성되죠? 이쪽으로 형성돼요. 즉, 손이 여기 있는데 공은 여기 잡히게 돼요. 즉, 내 손이 여기 있는데 공은 여기 잡히는 거죠. 그럼 공을 이렇게 잡게 되는 거죠. 잡을 수 없는 데다 공을 잡으면서 그럼 어떻게 더 오므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좁아져. 가공을 받았는데 좁아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걸 끼고 넓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꽉 쥐어서 잡히는 게 이렇게 하면 빠져. 그럼 바닥이 넓어. 그럼 어떻게 되죠? 소프트볼 공이 들어가. 제 거는 안 들어가요. 소프트볼 공이. 그러면 소프트볼 공이 편안하게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어. 그리고 오므려져. 그러면 공이 들어가는 타이밍에서 스피를 멈춰줄 거야? 안 멈춰져. 못 멈춰져. 꽉 쥐어. 근데 그게 백핸드에 됐어. 당겼어. 그럼 갖고 올 때 우리가 힘을 꽉 준 상태에서 갖고 올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돼요? 가볍게 갖고 와야 되는데 꽉 쥐면 못 갖고 와요. 그러니까 힘이 빼. 그러니까 꽉 잡았다 빼. 빠져요, 공이 이렇게. 그러니까 버벅된다든가 공을 빼다 놓친다든가.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눌러야 되겠죠. 받쳐져요. 좁으니까 어떻게 돼? 벌려야 돼. 전완근이 경직돼 있어요. 땅볼 잡을 때 경직돼 있어요. 팔이 경직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핸들링이 나빠져. 불규칙해서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야구적인 퍼포먼스에서 마이너스 요소를 갖고 온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글러브를 세로 방향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죠? 이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가로 방향이라 했어요. 그럼 이렇게만 인지를 하고 있었어도. 즉, 글러브가 어떻게 생겼다? 자, 빵떡. 기억나시죠? 제가 다 드렸던 말씀이에요. 빵떡으로 이렇게 받는다. 우리 빵떡을 받을 때 이렇게 받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럼 손바닥 이러면 관절. 엄지는 옆에 있죠? 이게 돼요? 이 빵떡으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윗벽, 손가락 4개 앞을 본다. 윗벽과 아랫벽. 그럼 이렇게 해서 잡히는 공의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글러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바로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래서 글러브를 끼면 가로, 즉
이 각도로 잡히는, 즉 이 방향으로 잡히는 글러브가 가로형인 거예요. 그래서 공을 잡는 거가 되겠죠. 세로형은 뭐가 될까요? 그럼 요게 아니라 바로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가로, 세로. 이게 바로 수평형과 수직형에 관한 얘기예요. 수직형과 수직형에 대한 근거예요. 그래서 기본 시작은 글러브는 가로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글러브가 다 가로일까요? 이 이야기에 또 근거가 되는 게 저번에 저 올렸던 영상 중에서 이치로 선수랑 키시모토 상이 만나서 하는 A51 글러브에서 이치로 선수가 이렇게 글러브를 이렇게 하면서 원핸드 싱글을 할 때 좀 그러니까 수직형인 사람들은 좋아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거죠. 맞아. 나도 옛날에 세로 가로를, 즉 수직, 수평, 종형, 횡형을 얘기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토고 글러브도 그랬고 도나이아다 글러브도 얕은 글러브들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했죠? 지면과 내 손가락이 수평된다. 그래서 토고 글러브, 토고산 글러브가 여기 있으니까 토고 글러브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 상태에서, 그렇죠, 뒤에서 좀 볼게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매직쇼 하듯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 면이 들어가서 이거 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는 느낌이다. 그랬을 때 지면을 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 약지 여기 손톱이 땅에 닿아요. 그래서 내가 글러브를 꼈을 때 얘는 어떻게 될까요? 가로형 글러브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글러브는 새끼 약지가 닿고, 어떤 글러브는 중지 약지가 닿고, 어떤 글러브는 검지가 닿고. 이 설명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이 MM형은 어떻게 할까요? 딱 되면 딱 중지랑 약지 이 부분, 이 두 손가락, 이 손톱 닿는 부분이 닿아요. 그렇다면 좀 깊은 글러브를 볼까요? 이런 롤렉스 같은 거, 이런 것들 200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닿으면 검지 중지 쪽이 닿아요. 보이시나요? 똑같이 전한 거예요. 중지랑 검지 쪽이 닿아요. 즉 글러브의 각도가 전혀 다른 모양의 각도가 나오는 거죠. 다 가로형이지만 조금 더 얘가, 즉 글러브가 내 손이 이렇게 됐을 때 약간 더 이렇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냐, 이게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세로형 글러브가 조금 더 쉬운 거죠. 어디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죠? 쉬운 글러브, 어려운 글러브. 담는 글러브가 쉽냐? 담는 게 쉬운 글러브가, 담는 게 잘 되는 글러브 좀 쉽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물리는 글러브보다 담는 게 쉽다. 즉 내가 이런 가로형의 글러브를 가지고 좀 예를 들자면 얕은 글러브가 뭐가 있을까요? 이게 나중에 역방향이랑도 이게 연계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갑시다. 그냥 가로형의 글러브를 가지고 세로 방향으로 접근을 하면 공이 다 새는 거죠. MMM 같은 경우에는 중간쯤이에요. 그래서 약간 세로로 돼도 괜찮아요. 근데 얘도 이렇게 되면 어려워져요, 공이.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게 뭐냐, 가로의 글러브를 가지고 이 사카모토 패턴을 세로형을 만든 거죠. 왜? 요게 잘 당기게 하기 위해서. 잘 당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410 패턴이거든요. 지면에서 내 손가락 수평을 할 때 이 정도, 즉 대부분 맡아 있는 글러브들이 가로형이 많아요. 이걸 이렇게 한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공이 자꾸만 이쪽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얘는 이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예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멘트 있으세요? 옛날에 얘기를 했었죠. 어떤 얘기를 했었죠? 내야 글러브, 내야 수비 잘하는 특급 노하우 뭐였을까요? 올라운드 끼세요. 211 끼세요. 아니 외야 글러브 끼세요. 그래 맞아. 그러면 올라운드 투수 글러브가 뭐냐, 이런 일형의 기본적인 이런 올라운드 투수 글러브예요. 제 거 기억나시죠? 어떻게 돼 있어요? 요거랑 되게 비슷하죠, 모양이. 맞잖아요.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렇게
제가 쓰던 거예요. 실장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안 써서 이렇게 되죠. 근데 글러브를 끼고 앞을 보고 있으면 얘는 가로형이 돼요. 물론 세로형도 돼요. 잡았을 때 어떻게 돼요? 아랫벽, 윗벽이 그대로요. 글러브 외형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를 땅볼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살짝 세워도 공이 물려요. 어디가 됐든 끝에도 가도 어휴. 그럼 여기다 놔도 잡혀요. 그럼 잡히고 안 빠져요. 즉 얘는 세워도 잡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초보자분들 세워서 한다라든가 아니면 옆으로 갔을 때 잡는 게 쉬운 거예요. 가로형의 글러브가 옆으로 갔을 때 방향성이 이렇게, 얘 말고 아까 토우 같은 글러브 좀 얕은 글러브가 이렇게 됐을 때 옆으로 갔을 때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죠? 얘를 오므려서 내려서 이것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올렸죠. 왜 일본 선수는 허벅지에 누르나 새끼의 글러브, 새끼의 각도, 즉 담는 글러브를 할 땐 이렇게 롤업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롤업에서 담으면, 즉 수직형 모양이 나왔을 때, 수평형에서 즉 원핸드 싱글이 들어갈 때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감기면 공이 담긴다 그랬죠. 그러면 안 빠지는데 이거를 이렇게 오므리면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얕은 글러브, 역방향 일본식 가공들이 넓게만 쓰다가 이렇게 넓게만 쓰다가 이게 일본식 가공이거든요. 전혀 다르죠. 네. 이렇게 넓게 쓰는 글러브, 역방향 글러브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 얘는 가운데 소프트볼이 들어가고도 남아요. 지면에 글러브를 손에 끼고 바닥에 놨을 때 공을 얹어놔서 잡아보세요. 그러면 안 잡혀요, 얘는. 즉 잘못된 세로형으로 하면 얘는 안 잡히는 글러브. 그럼 얘를 어떻게 잡아야 되죠? 348번 영상에 제가 나왔죠. 내 글러브 검지로 친다, 받는다. 잘못된 세로형을 옆으로 해서 하면 얘는 다 흘러요. 그리고 웹이 끊어지거나 튀어나오겠죠. 즉 앞을 본다 해서 친다가 되면 가로형을 인지를 하고 왔을 때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롤링. 즉 아랫벽 윗벽을 물어주는 거라면 잡히는데, 그럼 똑같죠. 땅볼이 가도 이 상태잖아요. 일본 선수들 보면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 보고, 아 이게 공이 튀어나가는 걸 막아줘야 돼? 아닌 거예요. 즉 이 아래 각도, 즉 여기다 놓고 공을 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공이 들어와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잡으면 아까 소프트볼 공이 잡히는 공간에서 고스란히 야구 공이 들어가면 물릴까요? 안 물리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로형 아랫벽 윗벽, 즉 아랫벽 윗벽, 우리가 공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똑같은 느낌으로 잡으면 그냥 잡혀요. 안 빠져요. 근데 이거를 세로형처럼 쓰면, 아까 세로형을 살짝 세우듯이 그렇게 잡으면 얘는 돌아요. 하지만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으로 잡아도 잡혀요. 이렇게 잡아도 잡혀요. 그래서 세로형을 쉽게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굳이 가로형을 쓸까? 쉽게 세로형을 쓰면 되는데, 즉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야구적인 테크닉이라는 거죠. 그래서 얕은 글러브의 관건은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빵 떠오르도 돼요. 결국 원핸드 싱글 캐치에서 내가 어떻게 잘 물어주느냐, 그리고 세로 방향이 됐을 때, 즉 백핸드 이런 거 떨구는 게 아니라 감아준다라든가 이렇게 들었을 때 감아주는 느낌. 쉽게 설명하면 관념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런 파일이라고 보면 그냥 파일이에요. 파일이라고 보면 얘를 어떻게 공을 잡을까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손바닥에 놓고 아랫벽, 윗벽 이렇게 관념적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업체에서. 즉 세로,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붙자. 아니에요. 저의 관념은 이거예요. 가로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랫벽, 윗벽이 잡아지요. 반대도 아랫벽, 윗벽인 거죠. 그러면 이게 롤업이 된다는 개념은 뭐냐면, 약간 엄지가 이렇게 됐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럼
이렇게 잡아지는 거예요. 롤업이 된다는 게.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즉, 그냥 파일을 우리가 공을 잡을 때 이렇게 디귿자를 놓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각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롤업이 되는 거죠. 그럼 잡혀 있잖아요. 즉, 정면. 받는다. 이해하세요? 이 이야기들이 앞으로 어디에도 또 접목이 될까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유튜브 영상이 뭐라 그랬죠? 예전에 언급했었는데 유니크 스포츠 시절에 제가 신문지를 구겨놓고 압박붕대로 감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찍어놨는데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그걸 또 활용을 하셨죠. 이거 디귿자 틀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영상에서 글러브 묶는 법을 다시 영상을 찍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글러브 밴드를 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이런 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려면 여기다 공을 넣어야 될까? 공 2개 넣는 것도 되겠지만 얘는 이렇게 놓고 글러브 밴드로 감아도 돼요. 왜? 다시 클리어 파일을 잡듯이 잡으면 되니까. 문제는 얼마 전에 왔던 거예요. 제가 가공해 드린 건데 네, 다이버시티 모델. 이거 웹바라스 한 마디 제가 다 뜯어서 가공하는데 이걸 누구 빌려줬다는데 글러브가 이렇게 돼서 공이 안 잡힌다고 다시 오신 거예요. 레디알 가다예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됐어요. 이 모양은 뭐냐면 딱 보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둘둘둘둘 감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터치 다시 해드려야 돼요. 일반 가공으로.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안에서 공이 계속 떨그럭. 네. 레디알이 뭐라 그랬죠? 엄지표, 새끼표. 즉 이게 1단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로 방향으로 접근한 거예요. 세로 방향. 그리고 공이 빠지니까 더 감싸죠. 그럼 백은 어떻게 돼요? 계속 공이 안 물리고 떨어져요. 아무리 힘을 꽉 줘도 왜? 레디알이니까 여기 힘이 더 안 들어. 그러니까 어때? 또 꺾어. 이게 통으로 해졌는데 꺾어지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가로 방향을 이해하라 했죠. 아, 엄지표, 새끼표. 즉 지면과 내 손가락에 수평된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아랫벽이 여기 바로 빵빵한 여기가 아랫벽이고 그 위에 걸린다. 그럼 글러브를 꼈을 때 아랫벽이 어딜까요? 바로 요 부분이 아랫벽이겠죠. 그러면 아랫벽을 만들어주고 윗벽을 만들어줬으면 즉 사용하시는 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아랫벽, 윗벽, 가로로 이해했으면 잡히는 글러브를 이분은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접근하니까 공이 안 잡혀. 그러니까 묶어놓고 감아놓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세로 방향은 뭐였죠? 이거였죠. 이렇게 잡았으면 되잖아요. 가로 방향은 이거였고 세로 방향은 이거였고 백핸드가 여기 있으면 들어갔으면 딱 물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넣어서 오므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업체들 보면 여기 꺾으신 분 되게 많아요. 10여 년 전쯤 제가 공방 독립한 지 8년이고 유니크 시절에 한 3년 차 때인가 제가 KBS 운동화에 출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슈어플레이 투수 글러브 가지고 분명 말했어요. 글러브는 이렇게 디귿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KBS 공영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어찌 보면 10년이 지나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뭐가 사라져 있었죠? 몇 년간? 네, 인체의 신비가 없었던 거예요. 인체의 신비는 방문하신 분들한테만 설명드렸었고 공방 오픈하고 나서는 저희 카페에다가만 올려놨던 거였어요. 키시모토상을 만났을 때 인체의 신비. 진짜 키시모토상 손바닥 대고 제가 이거 했어요. 관절 접어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직 아랫벽 윗벽. 네. 그럼 키시모토상한테 설명 다 했어요. 저는 이런 이론이더라고. 그때 나온 얘기가 이치로상도 똑같아. 즉 내 손과의 위화감 없이 일체감 있게 쓰는 느낌. 이게 과연 손과의 일체감일지 글러브 자체 형태의 유지일지가 이제 판단이 쓰시는 거죠. 에이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뭔 상관이 있어. 내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 그래요. 할 말 없어요 저도. 그럼 이런 거 보실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잘못된 이야기들은 전파력이 훨씬 강해요. 이게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어렸을 때
이제 글러브 쪽 관심 있는 친구들이 커뮤니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길들인 사진을 보고 따라하기 시작하고 접목을 시키다 보면 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좀 고가의 투수 글러브를 볼까요? 올해 나온 마에다 겐타 모델, 가공이 끝난 모델이에요. 그리고 얘는 같은 손님이 맡기셨는데 같은 마에다 겐타인데 이 아이는 포프로 레플리카 모델 2016년도 마에다 겐타 모델, 실제로 여기 마에다 겐타 사인까지 있네요. 네, 모델이에요. 달라요, 패턴이 약간. 근데 얘는 확실히 일형이죠. 얘는 약간 일형이에요. 실제 선수 지급되는 모양은 좀 다르다 그랬죠. 네. 아까 제 아롤 같은 확실한 세로형은 아닌데, 네, 확실한 세로형은 아닌데 얘는 약간 세로형이에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냐? 여기에서 요 길이가 보면 얘를 비교했을 때 얼굴을 보면, 네, 가로형과 세로형을 봤을 때, 네, 얘가 조금 더 엄지가 내려와서 이렇게 오므려져요. 그렇다면 이런 이제 일형을 샀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아까 그 레디알 모델 쟤는 2형이거든요. 얘를 2형으로 접근을 해요. 왜? 세로형이 요렇게 디귿자가 되는구나라고 하나, 둘, 셋 삼각형 나오고 세로 방향으로 잘못된 세로 방향이 글러브의 각도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 이런 일형의 글러브, 즉 가로형의 글러브, 지면과 수평을 땅에 댔을 때 이렇게 넓은 이런 가로형의 글러브를 만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접기 시작하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세로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러브를 땅에다 댔을 때 얘는 아까 거보다는 좀 더 중지손가락이 돼요. 아까는 이 정도 됐으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약간 세워도 잡히죠. 약간 세워도 잡혀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넣었을 때 바닥에 놓으면 약간 약지 쪽에 가깝게 돼요. 그래서 얘를 약간 세워서 두면 세버려요. 둘 다 길을 들인 거예요. 공이 계속 도망가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가지고 잡을 때 즉 가로 방향 글러브 끝이 앞을 본다. 그리고 붙었다. 아랫벽 윗벽으로 즉 가로 방향으로 물어준다라고 되는데 얘를 오므리면 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인스타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런 일형 글러브를 갖고 막 손바닥 때리면서 막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막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막 길들였다고 때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왜? 머릿속으로는 아직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럼 그런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 왜일까요? 얘는 약간 더 종형, 세로형에 가까운. 즉 완전히 그냥 2형이 세로 방향, 즉 100이라고 치고 저 1형이 가로 방향 빵이라고 치면 얘는 약간 한 60에서 70 정도 세로 방향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 마에다 겐타 신형이 이게 빵이라고 치고, 그렇죠? 그리고 2형이 100이라고 쳤을 때 얘는 한 50에서 60 정도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세로 방향으로도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도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안 가시나요? 그럼 더 무서운 거 보여드릴게요. 네. 오타니 모델이에요. 레플리카 모델. 일본에서 5만 행이 넘는 제품. 글러브가 어떻게 돼서 왔냐면, 그래서 랩이 터져서 왔어요. 어떻게 됐죠? 여기가 찢어졌어요. 근데 끈은 얼마큼 늘어났어요? 이만큼 늘어났죠. 네, 이미 찢어지기 전에 예우가 있었죠. 끈이 벌써 이만큼 늘어났어요. 이 끈을 땡길 여력도 없네. 그럼 이걸 집어넣어도 여기가 이만큼 늘어났단 소리죠. 네, 보이세요? 자, 이게 지금 머리 아픈 상태예요. 지금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됐죠? 검지중지 보이시나요? 손가락이 2개가 들어가지고 늘어났어요. 이만큼. 글러브 간격에 손가락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왜? 계속 글러브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즉 공이 왔을 때 이렇게 들어간 거죠. 중학교 선수 거예요. 공을 어디로 잡았을까요? 네, 일로 잡았어요. 왜? 누가 봐도 가로형의 글러브를 이 친구는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어떻게 돼요? 일로 치고 나오죠. 그럼 바닥이 사라져. 아니 피차니까 공 던질 때 쥐어짤 수도 있잖아요. 뭐 맞아요. 근데 수비 안 할 거예요. 투수는 제5의 내야수다. 제가 여기 왔던 선수들 피차 애들한테 얘기할 때 그거죠. 글러브 길을 들이는 이유.
포수가 던지는 공 이걸로 또 잡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딱딱 들어오면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많이 가는 글러브는 땅볼 잡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땅볼 수비가 됐을까요? 가룡의 글러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땅볼 수비를 한다. 들어올까요? 그럼 그렇게 되겠죠. 어떻게 좁죠? 벌려야겠죠. 손이 이렇게 돼요. 경직돼요. 전완근이 경직되죠. 그러니까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안 놓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꽉 쥐는 거죠. 또 일로 가네. 네. 이걸 고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아식스에서 한정 모델로 나왔고 오타니가 뉴발란스로 갈아탔어. 그럼 아식스 메이커에다 이 웹을 주문하는 의뢰를 한 상태예요. 만들어줄지 안 만들어줄지 몰라요. 아무 웹이나 달면 되잖아요. 아니요, 웹이 짧아요. 미즈노랑 대비했을 때 가장 표준 사이즈 글러브보다 얘가 좀 짧고 여기가 더 넓어. 그러던 뭐예요? 이 요철의 위치가 달라요, 메이커마다. 아식스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오더용 가죽으로 이 웹을 이 패턴명은 남아 있어요. 사진은 지워졌고 그 뭐 예전에 니오카 패턴이 이제 은퇴하거나 N 가다 막 이렇게 마스이 패턴이 M 패턴 하듯이 아식스에서도 패턴명이 생기고 그게 어두운 색으로 지워졌어요. 왜 오타니가 계약이 끝났으니까. 요 모델과 똑같은 웹을 오더로 제작한다 그래도 이거랑 정확히 일치할지는 의문이에요. 그래도 다른 메이커의 웹 아니면 이걸 떼가지고 제작하는 웹이라보다는 훨씬 낫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또 연식 글러브라는 거예요. 이게 메드인 필리핀이더라고요. 네. 아식스는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서 만든 그 것들이 연식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연식인지 몰라요. 선물 받았대요. 5만 몇천 행이 오탄이라는 이름 때문에 연식 중에서 진짜 비싼 글러브였죠. 연식이니까 찢어졌구나? 글쎄요. 뭐 그것도 근데 이렇게 써서 경식 글러브 미즈노 프로 오다도 못 버텨요. 이렇게 받으면 계속 캐치볼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거 몇 개월 안 쓴 거랍니다. 네. 여기 오는 선수들 중에서 연식 글러브 쓴 애들도 있어요. 중학교 선수도 고등학교 선수도 심지어는 연식 썼던 친구들이 있어요. 뭐 미즈노 연식 같은 거 글로벌 레이트 그런 거 쓰는 친구도 있었어요. 1학년 때나 뭐 저학년 때. 좀 1년 동안 안 끊어 먹어요. 왜 끊어져요? 캐치볼 할 때 일로 잡는데, 캐치볼 할 때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잡는데, 마운드 서가서 잡을 때 딱 잡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비단 이 내야 글러브도 아마 끝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끈이 이만큼 늘어나 있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벌써 늘어났어요. 이 끈이 늘어난 부분이 이만큼이 늘어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간격이죠. 요 간격에 비해서 여기가 엄청 늘어났죠. 네. 여기도 비대칭으로 여기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엄지를 내린 거죠. 네.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써도 잘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저거 쓰시는 분이 선출이거든요. 지금 경찰이신 분. 안녕하세요. 네. 6년 만에 연락 오신 분. 선출이에요. 이제 현역 경찰이시고. 네. 그분은 원리는 모르지만 예전에 그 작은 글러브 가지고도 에라 안 하고 야구를 잘하셨던 분이 이 글러브를 끼는 순간 두 개인가를 접을해서 펌프를 해서 놓치는 거죠. 자, 실력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오므려 담는 걸 좋은 사람들은 이게 좋다라고 하겠지만 최소한의 야구의 기본기를 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땅볼을 잡을 때 편안하게 이 글러브는 못 쓰는 글러브입니다. 그럼 저 글러브 쓰면 무조건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연습을 해도 이렇게 전완근 견직되고 손목 제끼고 웹을 방향 아래에서 이렇게 오므리고 있는데 이러고 잡고 있는데 그러고 맨날 펑구 받으면 뭐예요? 안 넣는데 이러고 있는데 푸덕이 될까요? 잡고 나서 빨리 빼서 던지는 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싼 글러브를 사고 길을 잘 들이고 인체의 신비를 말하고 위벽 아래벽을 이야기하고 거기다 글러브는 가로형이다. 가로입니다. 세로는 이게 세로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야구 잘하자. 아니, 공 잘 잡자. 아니, 대충 돼도 공이 이렇게 잘 잡히게 들어오자고요. 항상 단순하게 보자 그러잖아요. 제 좋은 글러브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있어요. 네, 좋은 글러브. 글러브예요. 글러브 뭐예요? 장갑. 얘도 글러브예요. 장갑. 근데 얘는 뭐죠? 베이스볼 글러브. 야구 장갑. 우리가 맨손 공부할 때 이렇게 봤죠? 맨손 공부할 때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장갑을 끼면 어떻게 잡죠? 갑자기 이렇게 잡아요? 아니, 똑같이 잡아요.
그러면 야구 장갑을 끼면 어떻게 되죠? 네, 똑같아요. 천정루 똑같이 잡아요. 자, 한 가지 진도를 더 나갈게요. 잘못된 세로 방향이 몸에 배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뭘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요즘 최근에 공방에 오신 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저 앞에 200 몇 번대, 210 몇 번대가 제가 아무튼 그 상세 설명에 달아놓겠지만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포핸드가 쉽냐, 백핸드가 쉽냐라는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거기에 어찌 보면 이것도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MM형 미야모토 신야의 캐치볼 잘하는 노하우랑도 연계가 돼요. 자, 그럼 오늘의 가로 세로 방향을 접목시켜 봅시다.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요? 자, 바닥이 넓은 역방향의 글러브도 있고, 여기 제가 쓰는 MM형도 있고요. 한 가지 더 해볼까요? 더 넓은 거 뭐가 있을까? 아니야. 세로형처럼 보이는 이거 제 글러브예요. 네. 이 글러브. 가로라 그랬죠? 엄지가 앞을 본다 그래서 이렇게 잡는다? 아니죠. 똑같이 가로예요. 근데 엄지방에 앞을 본다. 그럼 뭐야? 아랫벽이 깊다. 깊은 글러브. 얘는 보통. 얘는 보통의 마타 있고 넓은 글러브를 횡으로 넣은 거. 그럼 글러브 각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글러브들이 있어요. 네, 깊은 거 보통. 그럼 얘는 역방향 일본 가니까 좀 어려우니까 좀 더 빼고 좀 단순하게 두 가지 케이스로 봅시다. 자, 이 글러브를 제방끈을 뺐어요. 사람들이 제방끈을 빼는 이유는 뭐죠? 이게 조작성이 좋아지게, 즉 잘못된 세로 방향할 때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용도가 아니라 백으로 잡았을 때 이게 넓어지면 무는 게 느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과감하게 물었을 때 아랫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와이드인짐에도 불구하고 제방끈을 뺀 거고, 제가 엄지를 눌렀어요? 아니죠. 펴져 있죠. 그 상태에서 롤 물어주는 거랑 담는 거. 즉 담을 때 어떻게 잡았죠? 클리어 파일을 내가 잡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담았죠. 내려잡아도 이런 식으로 담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므려 잡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잡은 거죠. 자, 그 포핸드가 쉽냐 백핸드가 쉽냐 영상에서 MM형은 제가 포핸드 캐치, 즉 세로 방향,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일 때 이렇게 나온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약간 이 글러브가 깊은 세로형이기 때문에 얘는 세워도 오므려지겠지만 얘는 좀 튀겠죠. 그 차이는 기억나시죠? 그렇다면 포핸드가 쉽냐 백핸드가 쉽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람의 어깨가 왼쪽 끝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을 잡을 때 항상 일로만 잡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발바닥 소발바닥을 할 때 팔이 이게 아니라 이것부터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전에도 제주도에서 저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실장님 길들였는데요, 캐치볼 하는 거 보여주는데 앞에서 계속 떨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사람도 딱 떨구고 그때 롤링의 개념도 잘 모르실 때고, 대고 기다리고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시킨 대로만 하는데 다 떨고요. 그래서 그때 영상 보여드리면서 오른발 왼발, 즉 공을 잡을 때 마중 나가서 받아라. 그래서 어떤 감각이냐, 김성근 감독이 막 슛 아니면 팡 막 이렇게 쑥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 일본에 있을 때 오토상은 모든 야구가 슛 팡. 그래서 맨날 오토상한테 뭔 야구가 슈팡이냐고 다 맨날 그랬거든요. 공도 슛 파, 방망이도 슛 파. 공을 잡는 감각은 제가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요? 마중 터 이렇게 표현해요. 마중 터. 기다려 악 이게 아니라 마중 딱이 아니라 마중 터 다음에 악 잠그고 잡는다. 마중 터 이거에 마중 터. 마동탕 말고 마중 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348번 영상에 마중 터 기다려 마중 터 가는 거죠. 자, 즉 마중 나가서 하는 동작들을 할 때 곰발바닥 소발바닥 감각을 유지할 때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공을 정면으로 보고 있고 하체를 고정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전에서는 결국 이 가로 방향의 곰발바닥 소발바닥이 사라져요. 지금 뭐죠? 오른발 왼발
스텝이 들어가면 대부분은 공 잡을 때는 정면이 아닌 옆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곰발바닥, 소발바닥이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라 그랬어요? 극단적으로 이거예요? 아니죠.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가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세로 방향으로 애매명. 즉 어깨선이나 어깨선보다 조금 왼쪽 어깨 정도 수축, 즉 어깨선을 편안한 폼이 되면 가로 방향이 아니라 세로 방향, 즉 포핸드로 잡는 거예요. 그럼 아까 곰발바닥, 소발바닥의 정면 부분이 옆으로 들었을 때 그렇죠. 백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곰발바닥, 소발바닥, 천정놀이는 이렇게 하지만 실전에서는 몸이 틀어져서 스텝이 들어가서 몸이 옆으로 준비가 된다면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이게 되는 거예요. 즉 가로 방향이 아니라 백핸드, 이쪽은 포핸드. 그래서 몸이 틀어지면 정면으로 갈 때는 이거였지만 몸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다시 붙으면 감아서 오는 거고 세우면 즉 몸이 옆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옆쪽으로 가면 이렇게 잡아요. 근데 대부분 잘못하시는 분, 이 잘못된 세로 방향 분들이 이렇게 하고 나면 옆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난 아니에요? 그럼 뭐 할 말 없고. 이 글러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정면에서 몸이 옆으로 됐을 때 세로 방향이 안 나오니까 제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핸드는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손이 맞으면 이렇게. 즉 자연스러운 포핸드가 안 되는 거예요. 돌기 때문에 바꾸면 빠지게 되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 볼까요? 깊은 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깊은 데잖아. 세로 방향에서 즉 내가 세로 방향이 이렇게 나와서 물어주는데 이게 이렇게 됐을 때에는 담기는 모양이 나오죠. 그게 깊은 글러브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쉽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런데 이 깊다라는 건 뭘까요? 그럼 공을 빨리 빼거나 할 때 약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할 때 아무래도 노멀한 아까 MM형보다는 얘가 조금 더 어려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또 이렇게 쓰고 근데 담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엄지가 어떻게 돼요? 잘 많이 덮여있게 돼.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게 오지 알비스 모델이겠죠. 같은 계열이니까요. 한 단계 더 나갈게요. 그러면 투수가 마운드 했을 때 어떻게 섰냐? 아까 이 글러브랑 이 글러브 같은 가로형의 투수 글러브인데 이런 일이 세웠다는 소리는 우리가 마운드에 서서 공을 어떻게 잡냐고요? 옆으로 서요. 그럼 마운드에 서서 이렇게 잡아요? 어떻게 잡죠? 친다, 받는다. 백핸드네요. 그럼 뭐예요? 포핸드는 이렇게 잡겠죠? 포핸드, 백핸드, 친다, 빵. 낮게 왔어 그럼 어때요? 다 감아야 되는데 이렇게 잡게 되면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하면 마운드에서 자꾸 공을 떨구는 아니면 강습 타고 나왔을 때 떨구는 잡으면서 튀어나가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즉 이 친구는 그래서 어떻게 부득불 외부로만 잡는 글러브가 돼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밑에 가도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공을 할 때 손님들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면 포수분들은 기존에 쓰던 글러브 꼭 챙겨 오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상담 순서가 야수, 포수, 일루 세 개를 다 갖고 오면 순서가 어떻게 됐다 그랬죠? 야수 글러브 상담하고 이어서 포수 미트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일루 미트. 즉 일루 미트는 야수 글러브와 포수 미트의 성질을 두 개를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일루 미트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일루 미트 진짜 길다리 잘 되는 것도 없어요. 네, 이것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일루 미트나 캐쳐 미트를 쓸 때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속 공이 튀는 거예요. 포켓의 위치가 세팅값이 잘못되는 거, 볼집이 잘못되는 거죠. 그렇다면 포수에서 잘못되는 대표적인 예를 볼게요. 제 미트가 어디 갔을까요? 포수 미트 제게 여기 있네요. 자,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글러브를 쓴다라면 왜 글러브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글러브질을 이렇게 하겠죠. 맞죠? 그러면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공을 글러브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손목을 제끼거나 즉 손바닥 면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잡겠죠. 이렇게 잡고, 그럼 면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나, 그럼 빵떡을 냈을 때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나 여기 손바닥 면이 앞을 못 보는 거죠. 붙는 것도 안 되고 면이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제끼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포수미트를 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왜? 글러브를 아랫벽, 윗벽으로 접근을 안 하고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접근하면 얘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캐치볼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 미트를 가로 방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되신 분들이 가로 방향을 만드는 방법이 뭐죠? 제껴 팔꿈치 들어 이렇게 제끼는 거죠. 아, 가로 방향을 만들었어. 그러고 나서 이걸 해야 되니까 오므려.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잘 안 잡히니까 또 눌러. 계속 좁아져, 또 넓혀. 항아리 이렇게. 그러나서 계속 오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했던 동작을 포수 밑에 끼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지를 닿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글러브나 미트는 가로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세로는 뭘까요? 이거예요. 이건 뭐죠? 스미타니. 그럼 타테가다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요코가다, 테테가다. 즉 종가다, 횡가다. 이거 횡가다예요. 종가다 뭐예요? 밑을 꼈을 때 밑에 각도가 살짝 이렇게 나온다. 기억나니? 언더아머 제 거 빨간 거 밑에 할 때랑 옛날에 종가다, 세로로. 그건 뭐예요? 이게 좀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뭐였죠? 팔이 붙어서 이렇게 수평을 만든다 그랬죠. 이거는 횡가다. 그래서 횡가다가 어려운 게 뭘까요? 포핸드 쪽으로 왔을 때, 제가 이거 연습하라 그랬죠. 홈스윙 같은 게 들어올 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오므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오므리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감아서 들어가야 돼요. 백으로 잡을 때도 오므리면 세요. 감아서 들어가야 돼요. 즉 아랫벽 윗벽을 아까 A 파일 잡듯이 이런 식으로 감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들어가면, 네, 그랬을 때 이 가로형의 포수 밑에, 즉 횡가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로 방향으로 잡았을 때 타테가다, 즉 세로 패턴을 세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홈 잡을 때 이렇게 되면 튕기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이렇게 잡을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뭐예요? 백으로 잡아서 감아서 들어가든가, 아니면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뭘 하나 얻으면 뭘 하나 버려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 칠 때는 쉽죠. 근데 이렇게 담으면 흘러나가 버려. 감으면 잡히는데, 네, 안 떨어져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가로와 세로의 개념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있죠. 잘못된 세로 방향. 즉 세로 방향이 이게 아니라 잘못된 세로 방향, 잘못된 가로 방향으로 인지하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거의 모든 사람이 있으세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가공을 다 해드려서 찾아가실 때 분명히 저랑 1시간 넘게 상담하시고 인체 신비 다 보시고 영상 충분히 보시고 아랫벽 윗벽도 다 이해하시고 핸들 롤링까지 다 이해하시는데, 그분들이 글러브를 가공받고 딱 끼면 이제 뭐 하시냐, 이렇게 이름 같은 글러브를 끼고 나서 딱 뭐 하시냐, 딱 끼고 나서 이러고 있어요 다. 물론 타이밍이 맞으면 잡히겠지만 사실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야죠. 오케이. 네. 아니요, 손바닥 보고 박수 치듯이 잡았어야죠. 여기서 오므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갔을 때 롤링하면서 같이 물어주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저 이렇게 물어주는 느낌, 악수하듯이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 이거를 오므리듯이 잡으면 튀어나가요. 또 잊어버렸다. 공이 계속 도망가네요. 이해 가시나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다 그래요. 다 쳐다보고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오므리고 싶어 하세요. 여기 보시면 저도 알아요, 그 마음. 자, 그렇다면 외야 글러브는 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둘 다 가공이 들어온 글러브예요. 좋은 길은 아니죠.
이거는 완전히 반접이. 얘는 그래도 각이 있어요. 손님이 구매하셨는데 제가 가공했다 그래서 하셨는데 사기입니다. 네, 야영사에서 보시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공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버7 가공받았다고 거짓말 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저희 또 대깨칠 분들은 제가 가공 아니면 안 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제가 이따구로 길들이지 않습니다. 글러브 개판으로 써놓고 나서 넘버7 가공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개판으로 써놓고 그래서.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표현을 했냐면 누군가는 이 글러브가 만약에 저희 손님이 아니라 넘버7 가공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걸 꼈으면 뭐라고 생각할까? 야, 넘버7 글러브 개판으로 길들이네. 공 다 도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본인 부모님이 음식점을 하는데 되게 유명한 맛집이에요. 만두집을 하는데. 근데 어디서 쓰레기 같은 만두 사갖고 와가지고 친구들한테 뿌리는데 그쪽 부모님들이 하는, 아니 그 집에서 하는 맛집 음식 거라고 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 거야. 야, 이 거품이네. 이게 진짜 맛집이야? 똑같은 짓 하신 거예요. 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걸리셨었어요. 왜냐? 저희 손님들한테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제가 중고 글러브 감별 안 해드려요. 이런 거 사진 보내주고 저한테 이게 길 잘 들었습니까? 저 몰라요. 껴보지 않으면 몰라요. 대신에 저한테 가공받은 게 맞습니까는 제가 확인해드려요. 저는 엑셀에 다 기록해놔요. 언제 몇 월 며칠에 가공받았는지 전화번호 다 조회하면 다 나와요. 기간만 몇 개월 전쯤, 뭐 2021년 몇 월쯤 그 언저리 앞뒤로 검색하면 나와요. 월별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원래 사용자가 판 건지 원래 사용자가 팔았던 게 돌았던 건지 2번, 3번 손을 탔는지 제가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길들인 게 100% 아니에요. 왜? 끊기는 방식만 보면 제가 알아요. 길을 떠나서. 이런 거짓말을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분들은 제 영상도 안 보겠지만은. 네. 전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게. 네. 엄청나게 저의 영업에도 방해가 되는 거, 제가 하는 일에도 방해가 되는 거지만 제 자존심에도 스크래치가 나는 일이거든요. 아무튼 각설하고. 그렇게 넘버7 가공이라고 사기친 글러브예요. 근데 이게 왜 넘버7이 아닐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글러브 줄 거야, 이 글러브 줄 거예요. 이거는 지방에서 직접 들고 오셔서 팀원 거를 맡겨주셨어요. 얘가 더 나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설픈 길각보다 차라리 반접이가 낫다. 기억나니? 네. 얘는 안에가 이렇게 소프트볼 공에 다 들어가요. 2를 착수한 상태에서. 그럼 이 상태에서 공을 잡으면 안 잡혀요. 꽉 잡아야 돼요. 근데 잡은 상태에서도 어디가 있어요? 여기까지 흘러나와요, 이렇게. 얘는 반접이잖아요. 근데 얘는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안 떨어져요. 다시 올라가고, 네, 안 떨어져요. 다만 문제는 뭘까요? 거기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실제 퍼포먼스를 할 때 이 타임에 들어오면 어쨌든 물려서 빠져나가진 않아. 다만 이게 좁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벌려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반접이를 하면서 차라리 이분은 글러브를 그래도 가로형으로 쓰신 거예요. 이 친구는 캐치볼을 할 때 잘못된 세로형으로 접근을 한 거죠. 왜? 친다, 받는다. 이게 안 돼요. 얘는 같은 일을 껴도 친다, 받는다가 어떻게든 물려요. 얘는 안 물리는 거죠. 즉 이거는 사용자분이 DIY를 해서 길들였다 어쨌든 간에 잘못된 세로 방향, 잘못된 가로 방향으로 접근한 거죠. 왜? 엄지가 외야 글러브는 칸수가 내려와 있다. 소위 말하는 3칸반, 4칸반, 3칸 그 얘기처럼 앞으로 나리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111 꼈을 때 엄지 각도가 앞을 본다. 그랬을 때 아랫벽이 어디에? 여기고 윗벽이 여기. 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접근했거든요.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공이 계속 타는 거죠. 그럼 판단하겠죠. 아, 롤링스 별로네. 차라리 이게 나아요. 그럼 여기서 인풋을 해드려야 될 게 뭘까요? 즉 바닥면에 공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를 다시 만들어 놔야겠죠. 그러면 형태를 잡아서 아랫벽, 윗벽 들어갈 수 있게. 즉 좁으니까 벌리고 있다가 맞고 튕기는. 그래서 글러브가 좁은 글러브인 분들은 이거 하시는 분들은 벌리고 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튀어나가서 걸리든가 아니면 정말 세명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게 손의 힘이 공을 잡을 때 편하게 마중턱 잡아야 되는데
벌리고 있다가 오므리니까 이렇게 튕기는 경우가, 즉 손바닥이 딱딱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외야에서도 똑같이 가로형, 세로형. 절대 현혹되지 말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특히나 이치로 패턴 같은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주로 또 2일로 끼잖아요. 그럼 글러가 많이 돌아간다고요. 우리가 맨손으로 공 잡는 손 모양을 했을 때 1, 2를 끼면 각도가 이 정도. 그래도 엄지가 앞을 보는데 이걸 2를 끼면 어떻게 돼요? 더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세운다. 즉 약간 세로 방향으로 놓은 거죠. 그랬을 때 아랫벽, 윗벽 잡히는, 그럼 들었을 때 물리는 세로 방향 잡히는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네. 그래서 외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 이거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확 때려가지고, 네, 잘못된 세로 방향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벌어지면서 여기는 벌어지고, 여기 이거 제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찢어지고, 여기 그리고 손 이렇게 되고, 웹 늘어나고, 이치로 글러브인데 여기 막 끈 다 늘어나고, 공격이 바뀌고. 뭐 그렇게 해서 잘 당긴다면 할 말은 없지만 엘리트 선수들이 그런 글러브를 낄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끈도 잘 끊어질 뿐더러 다이나믹하게 달려가면서 수비한다든가 잡으면서 이동했을 때 꽉 잡아주는 행동들을 할 때, 뺄 때 놓친다라든가, 아니면 잡았는데 떨군 거다 끝에 가서 걸쳐있는, 운이 좋으면 걸치지만 아니면 거기서 굴른다라든가 다이빙을 하게 되면 전혀 안 잡혀요. 특히 포핸드 쪽으로 갔을 때 이렇게 타고 나가는 경우 되게 많겠죠. 그래서 외야 글러브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잡았을 때 끝에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잡고 놓고 다시 잡고 그렇죠. 이제 이게 다 물려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애플캐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스크림 만든다. 이렇게 딱 물어주는 거예요. 튀어나가도 물 수 있는, 즉 윗벽과 아랫벽이, 그리고 아랫벽 자체가 깊게 나와 있기 때문에, 깊은 글러브이기 때문에 그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 나팔꽃을 하면 어떻게 된다? 딱딱딱딱 물어주는 글러브가 이렇게 되니까 빠져나가는 거죠. 항아리 나팔꽃. 좀 이해가 하시나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에서는 앞에 내용들이 다 인풋된 내용들이 글러브의 가로와 세로 방향, 야구 기본기, 포핸드, 백핸드, 땅볼, 내야에서도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즉 글러브가 이렇게 나오냐 아니면 이렇게 나오냐, 이 각도에 따른 이야기를 제가 가미해서 영상을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 영상이 지금 373번까지 왔었잖아요. 374번까지 찍었고 이제 375번 영상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온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한 맞는 키를 제가 오늘 알려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린, 여기 오시는 손님 친하신 분 중에서 교수님 계시는데 저한테 와서 가장 그때 좀 머리를 한 대 딱 뒤통수를 맞는 느낌의 표현을 쓰셨죠. 아, 실장님,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글러브는 문법이 아닌데 자기가 문법처럼 접근을 했어요 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너무 그때 확 와닿았어요. 많은 분들이 글러브를 문법으로 접근하고 있으세요. 제가 올린 영상들이 뭔가 정해진 툴,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hello, how are you, fine thanks and you, 여기까지, how are you, fine thanks and you,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안부를 묻는 거고, 우리가 인사하는 의도가 중요한 거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 hello, how are you, fine thanks and you,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영상, 제가 올린 영상 보시는 거 좋고, 제가 뭐 언급한 내용들, 제가 알고 있는 이론들을 접목시키는 좋은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마중터, 그냥 편하게 공을 내 손과 일치감 있게 쓰는 도구를 만들어 가서 야구를 좀 더 즐겁게, 펀하게, 공 놓치는 스트레스 없이 불규칙에 나왔을 때도 대처가 되고, 뭐 놓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납득이 가게 놓치는, 그걸 하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봐요. 뭐 조회수가 뭐 끽해봐야 제가 구독자 수가 5,000명인데 뭐 3,000, 4,000건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늘 보시는 분만 봐요.
팀 연습 있다가 나오라 그러면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너 때문에 연습 잡았는데 너는 안 와. 맨 그놈들만, 야구 잘하는 애들만 나오는 거야. 똑같습니다. 저희 영상도 그런 것 같아요. 보시는 분만 보시는데. 자, 놓치지 말으셔야 될 거 항상 목적이 뭐냐. 좋은 가지고 쓰는 이유, 공의 스핀을 잘 멈춰주기 위해서. 아까처럼 잘못된 세로 방향, 잘못된 방향을 한다면, 물론 어떻게든 가죽이 좋으니까 뭐 같은 항아리 나팔꽃이라도 좋은 가죽이 조금 더 스핀 잘 멈춰주긴 하겠지만, 글쎄요. 아까 아식스 오타니 글러브 찢어지듯이 그런 일들이, 물론 사회야구는 그만큼 또 야구를 하니까 또 덜 하긴 하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글러브 사고 파시는데 10년 된 구부타 튀고, 역시 글러브 튀고야. 아니면 저한테 뭐 가공 맡기실 때, 전 211로밖에 못 써요. 뭐 갈쿨이 모양도 있고 맴 늘어나 있고.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어쨌든 저한테 새 글러브를 구매하셔서 가공을 맡긴다라는 건, 그렇죠? 기존의 글러브보다 상태가 다 됐다라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하이엔드 더 윗단계 글러브 쓰고 싶어 하신다라는 의도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충분히 글러브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오류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아니면 그 글러브의 값어치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봐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뭐 자기 돈 주고 자기 회사가 망가뜨리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글러브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그렇죠, 기술과 연구가 들어갔을까라는 거 보면 좀 안타까운 거죠. 같은 업계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이쪽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또,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야구를 잘하고 싶어서 했을까. 거기에 일환으로 비싼 글러브 샀는데, 또 활용이 안 되는, 또 안타까워. 그렇습니다. 일배반적이지만,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복잡해요. 아무튼,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가로, 세로의 개념을 올라운드에다 한번 접목시켜 볼게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올라운드 글러브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요즘에 그래도 구보타 쪽에서 선수들 스폰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그 김혜성 선수도 구보타 쓰고 있고, 딱 보니까 L7 패턴이에요. L7 패턴은요, 구보타에서 사이즈가 얘네들이 카탈로그 사이즈 나요. 올라운드 글러브라고 표현이 됩니다. 올라운드. 글러브예요. 근데 내야수술이 쓰네. 그래서 저희 친한 자스민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별명이. 그 친구가 L7을 구해가지고 펑고를 받고 연습하러 가는데, 실장님 이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왜 구보타고 프로 선수들이 내야를 쓰니까 이 친구가 내야 글러브로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다 튀는 거야 막. 그래서 얘기했죠. 이거는 올라운드 글러브야. 즉 얘는 세로형이었던 거죠. 보기에는 마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지만 가로형처럼 보이지만 얘는 사실 세로형의 글러브들이어서 그냥 올라운드처럼 썼어야지. 걔는 이렇게 해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됐던 거예요. 어찌 보면 가로 세로 이 개념을 찍을 때 이 친구의 그 질문이 또 다른 저에게 이 가로 세로를 만들어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또 계기가 됐었고요. 이거와 아까 이렇게 잘못 길들여진 두 개의 내용들이. 그래서 이 올라운드 글러브를 통해서 가로 세로를 접목시키고 착수법 211, 111 올라운드니까 2를 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손가락을 빼야 되는지 넣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제가 개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올라운드 글러브로 제가 영상을 찍을 거니까 이 개념들이 올라운드 글러브에는 어떻게 접목되는지 기대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넘버 7이었고요. 다음 글러브 올라운드 글러브 요거, 다음에 요거 A51 올라운드 요번에 가공 들어왔어요. 요거 구하다 선수 그 사회인 야구 할 때 투수 겸 내야로 쓴다라는 거, 이런 올라운드 글러브보다 한 가지 더 인생 무상도 한번 더 리터치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거까지 해가지고 올라운드 글러브 영상을 한번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넘버 7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